최고의 페이지.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잘 지내셨어요? 진짜 우리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뭐 우선 소개 먼저 간단히 할까요? 예. 네, 저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의 유경철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면의 현자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최고의 페이지를 운영하는 박종화입니다. 예. 최고의 페이지 CEO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네. 뭐 저희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 뭐 뻔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사실 사건 사고가 좀 있었는데 네. 그냥 당연히 흔히 있을 만한 일인 것 같아가지고. 네. 예. 패스인가요? 네. 예. 무슨 사고인가요? 아,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아, 그래요? 다치지는 않았고 오. 네. 뒤에서 있는 차가 좀 박았는데 사실은 그 똑같은 일이 한 2번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그냥 접촉사고. 접촉 사고인데 오. 나는 내가 뭔가 좀 부주의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나는 정지되어 있었는데 뒤에서 와서 박은 이런 사고가. 네. 그래서 아 뭔가 연말인데 새로운 뭔가 생각을 하라는 뭔가 계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멈춰서 있지 마라 이 말이네요. 그런가요? 아, 네. 그렇구나. 코치님은 어떠세요?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거? 아, 뭐 이 정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저녁에 뛰는 거? 네.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몸무게 유지하고 있어요? 네. 오, 유지하고 진짜로? 진짜? 네. 안 늘었어요? 아니요. 빠진 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좋네요. 역시 돈 100만 원의 힘이 이렇게 네. 지속까지 되다니. 저도 사실 운동을 요즘에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최대한 시간이 날 때마다 저도 이제 헬스클럽 꼭 가서 러닝머신 한 1시간 정도 하고 뭐 30분 정도 웨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특히 이제 이 책도 읽으면서 더 강화됐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뭐 아무리 피곤해도 한번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몸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살 빠진 건 아니고 워낙 잘 먹어서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하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활기차지는 거죠. 예, 약간 또 플라시보 효과도 있죠. 그냥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살이 좀 찌더라도 건강하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거의 끝나가는데 내년에는 이것들이 계속 쭉 이어져서 이제 저희가 또 나이가 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목사님 그렇죠. 내년에 좀 뭐 바뀌지 않나요, 세대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 책 소개를 해야죠. 그렇죠? 네. 예. 오늘 책은 진짜 두꺼워. 제목이 뭐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스 지음이네요. 네, 이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게 되고 토니 라빈스라고도 하고 이름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네.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뭐 두 개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 책을 맨 처음에 딱 보니까 90년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91년 이렇게.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제가 이 책을 사실은 추천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책이 고전 같은 책이잖아요, 자기 개발에. 예,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실 변화 심리학의 권위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동기부여하는 거에 거의 최고의 그렇죠. 뭐 브라이언 트레이시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엄청난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예전에 제가 처음에 자기계발서적 막 읽을 때 옛날에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 그게 벌써 10년 넘었죠. 20년 전에. 근데 이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개정판이? 제가 갖고 있는 책은 개정판인데 딱 8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800페이지면 거의 보통 책이 한 최소 2권, 3권, 그죠? 그렇죠. 3권 이상이 세 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잖아요. 3권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옛날 책을 한번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전 진짜 놀란 게 91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처음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개정판도 2008년도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된 책이 꾸준하게 사람들한테 뭔가 읽히는 거는 되게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전 같은 거죠. 사실 20년 동안 뭐 사실 지금도 세미나를 하잖아요. 대중 강연도 하고 있고 1997년에는 국제상공회의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이래요. 97년이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최고의 강연가로서 사실은 유명하신 그런 분인데 그 책을 한번 저희가 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거의 거인이잖아요. 한 2m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몸이 엄청 크더라고요. 맞아. 진짜 제가 테드 몸이, 보니까 근데 말이 엄청 빠르게 하더라고요. 말을 막 진짜 막 따발총처럼 막 하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제목도 진짜 좋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렇죠. 그 책은 역시 제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팔리려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책을 할 건데 사실 너무 책이 양이 방대해서 뭐 이걸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어떤 여기에 있는 컨셉이나 중요한 어떤 페이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생각들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할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 있잖아요. 느낀 거라든가 아니면 또 새롭게 나에게 다가온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우리 패널 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공유해 드리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원래 NLP 쪽으로 하셨던 맞아요. 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NLP적인 부분을 굉장히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잘 스토리로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분의 어떤 삶의 그 증거죠.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친구가 어떤 자기만의 그런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이 사람 삶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갖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니까 저는 진짜 놀랍더라고요. 몇 년 안 돼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이런 신념 생각.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념 가지고 될까라는 우리의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네. 이 사람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서 신념을 가지고 했던 그 한 사람이 난 신념 가지고 하니까 돼. 그런데 나중에 999명도 신념이 있었는데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 네. 그 신념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내 안에서 뭔가 될 것 같은 정말 확신이 든 신념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제 인생에서 확신이 든 신념이 몇 개 없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제 책을 낼 때 신념. 그 제 책 제목을 정할 때 신념이 있었어요. 책 제목을 정하는데 제가 코칭의 정석이라 이름을 썼을 때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근데, 수학의 정석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뭐냐면 이 제목은 내가 확신합니다. 다른 것은 내가 양보하겠는데 이거는 양보를 안 하면 좀 그렇습니다. 해서 내가 그걸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런 확신이 어디서 오신 것 같아요? 그걸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내 안에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그게 뭐 믿음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보다는 나도 모르게 어떤 내 안에서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자기 확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확신이 딱 드는 순간에는 그걸 제가 양보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인생에서 그것이 한 3번인가 4번밖에 없거든요. 확신이 든 적이. 근데 그 확신은 반드시 어떤 성공해요? 네. 개인적으로 4번이 다 성공했어요. 네. 다 성공했어요. 또 한 번의 확신은 언제였냐면은 대입 칠 때. 그때 경쟁률이 거의 한 2자리였어요. 뭐 10몇 대 1 이래 됐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그 시험을 딱 봤는데 이건 된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안 된 것 같은데 재수를 했긴 했는데 안 된 것 같은데 생각이 드니까 안 된 거예요. 이게 묘한 확신이 나도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그런 확신 믿음 같은 게 확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야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믿음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옳지 그러지가 아니라 나는 이거야 라고 생각되는 내 안에서 그런 어떤 순수한 동기 이런 것이 막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놀랍다. 그런 게 있다라는 게. 네. 어떠세요? 그런 거 없어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확실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안 된 게 되게 많아. 그게 다른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예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리뷰하면서 저도 NLP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NLP 할 때 이 토니 로빈스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NLP를 배워서 변형한 강의를
잘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NLP에 에 있는 어떤 있는 것을. 개념이나 거기에 있는 컨셉을 잘 자기화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과정 개발을 잘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강연으로 녹여내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주요 컨셉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건데 사실 이분이 강연하는 것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우리 뇌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작동시켜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신념을 변화시키고 내가 실패하거나 힘든 것들을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할 수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또 로지컬한 분들이 볼 때는 아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러니까 나를 계속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계속 나를 계속 피드백을 스스로 주게 되면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부정적으로 주면 부정적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계속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요즘에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렵거나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좀 고민되거나 막 짜증냈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만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거 읽어가면서. 아, 내가 결국 스스로 변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좀 사실 반성도 되고 그래서 뭔가 깨달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새롭게 느꼈다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 내가 강화시키는 그리고 또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약간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이 한 800페이지가 되니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약간 좀 다양하게 있어서 자기 개발을 가령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또 뭔가 내용을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은 필요한 거를 좀 뽑아가지고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의 이야기들이 금방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기 확신을 가지면은 뭔가 된다라는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만 그쵸, 쭉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자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뭐 이렇게 막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딱 결단 나오고 그러면은 아, 좀 이상한데 이런 얘기 드는데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결심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는 환경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새로운 걸 경험하니까 나 스스로 바뀌어 있더군요. 여러분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마게니치가 사람은 바꾸는 방법은 딱 4가지밖에 없다. 만나는 사람을 바꾸든지 쓰는 시간을 바꾸든지 장소를 바꾸든지 이 3가지만이 사람을 바꾼다. 가장 쓸데없는 게 그래 결심했어. 이런 게 가장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통찰력을 받았었는데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있으니까 과연 뭐 맞는 얘기지만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제가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오마이게니치가 했던 얘기와 거인을 깨워라를 2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씨앗이고 하나는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에요. 흙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씨앗이 흙에 담겨야 싹이 나고 뭔가 되겠죠. 물론 이제 거름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자 이때 씨앗은 나의 결심이에요. 흙은 그 주변 환경이에요. 근데 주변 환경만 잘 돼 있어요. 씨앗이 없어. 그럼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는 씨앗이 있어. 나 결심했어. 싹은 있었는데 주변 환경이 안 돼. 그럼 이것도 싹이 맺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결심이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이 싹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인을 깨워라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 씨앗이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싹을 냈던 거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거인을 깨우려고 했지만 못됐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한다는 거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듯이 1, 2위 이 뭐 내가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뭐 수익을 했어. 이 사람들은 다 그거 되거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그 사람처럼 똑같이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럼 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했대. 그럼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씨앗과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조합이 되어야 이게 싹이 나는데 거인을 깨우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씨앗이 결심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같이 필요하겠다. 네, 그러면 좋은데요. 이어서 내용이 유사하니까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책에 좋았던 부분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도 사실 일맥상통하는데 그것들을 같이 한번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았던 것부터 좋았던 거는 좀 방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교육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단계를 이렇게 하세요, 2단계를 이렇게 하세요, 3단계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냥 아주 친절하게 뭐 방법적인 것 같은 것도 좀 가이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좋았던 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 강의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동기부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뭐 뭘 하고 싶은데 안 된다. 뭐 그때 막 추천을 받았던, 그래서 스스로를 한번 변화시키는 것들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 읽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읽어보니까 그때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근데 뻔하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약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되는 원리들을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하면 정말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맞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내가 이미 경험을 했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예전에 얘기한 건데 나는 그걸 사실 생각 없이 내가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것들이 매칭되는 게 꽤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제 지금 내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변해야 된다고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자기가 습득해서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정말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운 사람들, 절망에 빠진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저는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코칭을 하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뭔가 이 자리에 뛰어들었을 때요. 그때가 직장을 그만두고. 네, 그때가 5년간 굉장히 힘들었을 때거든요. 이 책은 제가 보면서 뭔가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위로를 줬던 것 같아요. 위로. 이렇게 하면 돼. 너 할 수 있어. 이런 위로를 줬던 책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남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5년간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5년간. 5년간 수입이 없었어요, 처음에? 수익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거의 수입이 그러니까 일반 신입사원보다 못한 수준? 작은 수준. 네, 정말 작은 수준으로서 연연했죠. 그리고 새로운 거를 배워 그렇죠. 가시면서. 그러면서 5년 동안 뭘 했냐면 도서관 다녔다는 거죠. 도서관 다니면서 촉적의 힘.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 주에 스케줄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 주에 도서관에 책을 봐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 힘들지 않다. 와이프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내가 제일 하거든요. 그때 이걸 읽었을 때 위로를 받았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그렇죠. 어떻게 믿음을 보면 가진 거죠. 내가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내가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해야지라는 부분도 하나의 또 될 수 있겠지만 좀 위로를 좀 받고 싶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위로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네. 조금 있으면 잘 된다. 네. 단계 진짜로 성장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니까 위로가 됐을 네,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모든 책이 그렇지만 사실 그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책들이 그런데 그대로만 해도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책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열심히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숨가쁘게 인생을 살면은 인생이라는 게 너무 아쉬운 거 계속 얘기했어요. 이제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인생은 뭔가 이렇게 재밌게 좀 즐기면서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은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열심히 뭔가 마음을 다지고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숨가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맞아요. 더 하세요. 아예 책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네. 뭐 앞에 읽다가 뒤에 읽으면 앞에 거 까먹어. 숨 막혀. 약간 질리는 게 있어요. 네. 한 세 권도 나눠서 하지, 그죠? 네. 저도 이 책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방금 얘기했던 그 아쉬웠던 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출판업이나 SNS나 여러 가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한두 가지만 하면은 됐었는데 이제는 막 20가지, 10가지, 뭐 30가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낭만이 없어진다. 요즘 대학 캠퍼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낭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낭만이 없다. 사람들이 뭐 토익이나 이런 부분을 하러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낭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이런 것이 본다면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고울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막 그렇게 쫓기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혹시 낭만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낭만이 없는 시대로 가는 우리들을 좀 본 것 같은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 너무 같아요. 치열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에 대해서 일단 이게 처음에 시작도 나오잖아요. 막 자기가 딱 내리는데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내가 강연한다는 거 떨리고 사실 그런 느낌들을 약간 제가 느낄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있긴 한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뭐 자기 개발의 고전이야? 한번 읽어볼까라고 그냥 그 생각하는 사람이 읽어볼 때는 굉장히 좀 생경맞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그게 성공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을 해야 하나 행복해져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논리적인 분들은 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될까? 생각만 바꾸는 것만으로 내가 정말 모든 걸 바뀔 수 있는 걸까? 내 신념만의 변화만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의심도 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사람을 선동하는 느낌의 책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은 사실 이런 책을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오는 것들로 승화가 돼야지 뭔가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시를 해서 변화를 주는 건 결과적으로 오래 못 갈 것이다. 책에도 중간에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담배를 끊었는데 3년 동안 끊었다가 다시 한번 피울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핀다는 거예요. 3년을 곧 참았는데 거기에 완벽한 변화가 없는 거였거든요.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도 주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양가의 어떤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 우리 변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변화인가요? 변화란 무엇인가? 네.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보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몸이 변하는 걸 변화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는 거. 원하는 지점으로 가면 변화인가요? 그럼 지점으로 갔다란 거 그럼 가야지만이 변화가 되는 거 가지 않은 그 99까지는 변화가 안 되는 거고 1이 됐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든 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도착하면 변화가 됐는데 네. 도착하지 않았으면 변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화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가장 제가 와닿는 게 있는데 변화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뀔 때 변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믿고 거죠. 있는 것이 바뀔 때 그럼 변하다. 그게 신념의 변화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나는 일이 중요해. 일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야 라고 했는데 정작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이 중요했구나 라는 어떤 내 프레임, 그쵸.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뀔 때. 그렇죠. 근데 그 신념의 변화예요. 그렇죠. 네. 그게 변화될 때 변화라고 얘기를 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변화가 뭐야? 변화. 그럼 뭘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왁 이렇게 고함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하게 얘기한다? 그럼 그게 변화냐? 라고 한다면 이 변화의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신념이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 질러가지고 직원을 맨날 꾸짖어가지고 피드백 줘서 성과 내려고 했는데 내 신념이 바뀐 게 꾸짖는 것보다는 차라리 칭찬을 해서 그런 것들 통해서 더 성과를 내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한 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바뀐 아까 거죠. 담배 피는 사람처럼 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갑자기 한 번 또 버럭 얘기했어. 네. 그럼 그 사람 변화해요. 근데 버럭 얘기했는데 다시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다시 버럭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 버럭을 하면 이제 죄송합니다. 변화가 안 된 거죠. 유경실 대표가 지금 꼼박거렸어. 아니 맞잖아요. 한 번 한 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제 변화 실패한 거죠. 실패.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죠? 얼굴이 굉장히 현혹됐었어요. 당황스럽게 이런 식의 피드백 좋지 않아요. 우리 좋게 해야죠. 우리 네. 거인처럼 우리 거인처럼. 네. 긍정적 거인을 깨워야죠. 질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죠. 제가 이거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좋은 팁을 하나 코치님이 알려주셨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 코칭 뭐 하시니까 아시지만 할 때 가장 이제 자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코칭하는데 직원은 계속 꾸짖는 그런 상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자기는 뭐가 잘 안 되면 화가 내는 거예요.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야 똑바로 안 해. 김대리 이거밖에 못해. 짜증나게 똑바로 계속해. 잘해. 더 열심히 해. 막 이렇게 하고 계속 화를 내고 막 욕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앞에다가 사랑하는 을 붙이라는 거죠. 욕을 하더라도. 아니 그 사랑하는 김대리 시작을 아. 그러면 사랑하는 김대리 하면 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있잖아. 그렇네. 내가 사랑하는 김대리 야 이 새끼야 이게 안 돼.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김대리가 나오면 우선 욕보다는 사랑하는 김대리 있잖아.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내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이 온화해지고 계속 부를 때마다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약간 이상했거든요. 형 될까? 근데 그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대요. 실제. 그래서 저도 그래서 거의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부인한테? 예, 부인한테. 부인한테 사랑하는 순진 씨, 그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사랑하는 동거나 정말 별게 아닌데 부를 때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동거나 얘기하면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우선은 저항이 아니라 옛날에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냥 되게 부드럽고요. 말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해봐야 되겠다 집에서. 아니, 근데 집에 가서 하면은 나를 정신병원에 처음에 나한테 와이프가 뭐라냐면 왜 그래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몇 번 하니까요. 나한테도 그렇게 해요. 나한테도. 사랑하는 경철 씨.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특히 갈등이 있거나 좀 어려운 분들한테 더 그래서 뭐 사랑하는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너무 세다 그러면 가족은 괜찮은데 가족 사랑 괜찮아요. 사랑보다 좀 더 약한 단어 뭐 없나? 근데 직장에서도요. 사랑하는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남녀가 있다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김대리, 사랑하는 미스 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벌일 수 있겠지만 미숙 씨 이게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니까 그러니까 다 하니까. 왜냐하면 이 여성에 있는 직원한테만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근데 이 남자한테도 하고 다른 여자한테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팀 분위기가 좀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최고의 코칭 기법이라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사랑하는 경철 씨 나 너무 아까 좋아요. 아까 좀 긴장했었죠. 앞으로 사랑하는 경철 씨라고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말이 굉장히 부드럽죠. 남자끼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없을 때만 하죠. 어쨌든. 좋은 팁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메인 코너인 최고의 페이지. 이거 워낙 책이 양이 많아서 사실 최고의 페이지가 엄청 수십 개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개씩만 하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최고의 페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나 정도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최고의 페이지는 질문에 관한 내용이고요. 8장 제목이 질문이 답을 만든답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314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 책은 페이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314페이지 질문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핵심 질문이라는 내용 중에 있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유용한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 두 가지 있다.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내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큰 도움이 되곤 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활력을 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 그것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면 그 문제를 절호의 기회나 하나의 혜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질문을 그냥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집에다가 좀 써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4지 같은 데다가 큼지막하게 이 부분의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레오 버스커 글레어라는 분이 1980년대 사랑에 대한 뭐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아버지한테 항상 들은 이야기가 레오야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이런 질문을 항상 들으셨대요.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요. 근데 오늘 뭐 배웠니라고 아빠가 항상 물어보니까 어린 아이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아빠 가서 오늘 또 물어볼 텐데 뭘 배웠지? 이렇게 또 스스로 뭔가 준비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늘 읽은 최고의 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일이든지 뭔가 나쁜 점이 있어도 그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시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일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으로 내가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눈에 보이는 데다가 A4지로 써가지고 집에 붙여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쓰는 책상 앞에라도. 그러면은 나한테 항상 새로운 것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어떤 멋진 문구를 넣었는데 이제는 질문을 넣는 게 좀 달라지네요. 아 멋진 문구. 네,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아, 있잖아요. 아 맞다. 옛날에 그런 거 썼었지. 그치, 네. 그치, 맞아요. 예. 그 지갑에 넣어놓고 이렇게 뭐 7가지 성공 법칙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그 혈서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해주고 우리 네.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혈서라는 게 뭐 엄청나게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 살짝 베어가지고. 피내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거. 주로 서울대학교 마크 이렇게 그리고 그래가지고 갖고 다니고 네. 막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레오야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이 얘기처럼 우리 유태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레오야 예를 들어서 레오야 넌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니? 그렇지 그런 얘기 많이 이렇게 하죠. 얘기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애한테 한번 써봤어요. 오늘 무슨 질문했니? 무엇을 배웠니?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질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아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는 이 얘기 듣고 한마디가 쌩까더라고요. 뭐? 모르겠는데? 습관화돼서 매일매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게 이걸 듣고 받아들이는 애는 크게 될 인물일 것 같은데 그걸 듣고 아빠의 쌩까는 애들은 아니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도 그냥 한 번 하니까 쌩까는데 네. 꾸준히 매일 저녁에 볼 때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한테 스스로 질문하는 게 중요한데 맨날 질문한다는 게 와닿지 않잖아요. 하게 안 되니까 책상 앞에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상 앞에. 그리고 제가 이 책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란 게 이 책이 맨 처음 초판 나온 게 1991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미 트럼프가 굉장히 유명했다가 약간 어려워졌었나 봐요. 맞아. 네. 트럼프 얘기가 되게 많이 되게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네. 요 이야기하고 관련돼서 요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70년대 뉴욕시가 파산했었대요. 그렇죠. 네. 1970년대 뉴욕시가 다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맞아.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모든 일에는 나쁜 게 있어도 항상 거기엔 기회가 있는 거죠. 불확실함 정도가 증가하면서 위기가 발생하는데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따라오는 거니까 질문 자체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도 좋은데 그것보다 약간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내가 스스로 항상 되뇌이는 것도 좋고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임을 이미 그때 이 토니 로빈스는 알았을까요? 사례를 많이 넣은 거 보니까 아니 몰라요. 또 탄핵될 수도 있어요. 그의 대단한 그 능력들을 사실은 네. 많이 언급했는데 좋은 점이 우리가 경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내년에 우리 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년에 어떤 기회를 만들까 이 질문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손정희신가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이럴 때는 이 기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뭐가 있을까를 질문했고 회사가 굉장히 잘 될 때는 오히려 반대.
지금의 우리가 닥쳐야 될 위기가 만약에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본다면 트럼프도 마찬가지 힘들 때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했지만 우리가 잘 되는 상황에서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되는 어떤 위기 상황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도 여기에서 네. 그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플러스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을 해본다.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 했을 때 기껏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 1,000만 원 손해 보는 거야. 근데 잘 되면은 뭐 3억이 생기는 일이야. 이러면은 계산적으로 사람이 약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한번 생각해 본다.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죽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항상 질문, 기회가 되는 질문. 그래서 이 부분 나는 어떻게 여기서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종이에다 써놓고 책상 앞에 특히 써놓으면 위기 상황에서는 그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네. 저희도 아니, 한번 해보죠. 요즘 위기니까 네. 아닌데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좋습니다. 네. 코치님은 어떻게 최고의 페이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최고의 페이지가 이게 제가 그전 그 책이라 저는 이제 700페이지까지 있는 책이에요. 네. 저는 이제 75페이지예요. 75페이지 윗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 내용으로는 어느 정도죠? 내용으로는 여기가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힘이라는 3장에 있어요. 3장에 한 2페이지 넘기면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는 한 81페이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감정 한계라고 부르는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보면 우리가 뭔가 고통을 당하거나 뭔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계선까지 못 갔다는 얘기죠. 우리도 한번 잘 돌아보면 나를 변화시켰던 적이 언제 있나 하면은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을 때. 아마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년간 힘들었을 때 그 5년간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을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충분히 고통을 겪지 않았던 부분에서 본다면 왜 담배를 계속 핍니까? 왜 담배를 계속 피냐면 고통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통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 보면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은 뭐냐면 병 걸렸을 때 끊어요. 예, 뭔가 암이 뭔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다 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담배 끊는 것보다 그 고통이 더 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이 친구로 변하는 순간이 신비한 순간이다. 그래서 그 고통이 친구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지금 당장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친구가 됐을 때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기 이론을 얘기할 때는 접근 동기가 있고 회피 동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갖고 싶어서 접근해가는 동기가 있고 피하고 싶어서 피하는 회피 동기가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이분은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 동기가 생기고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동기가 생긴다. 근데 네. 주로 많이 강조하시는 게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뭔가 좀 부각시켜가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뭔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건희 회장님이 예전에 항상 위기론을 항상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잘 되고 있을 때도 뭐 잠이 안 온다 밤에 뭐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걱정된다 막 이렇게 위기론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위기론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삼았던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인간의 동기 아까 두 가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얘기했는데 사실 접근 동기는 행복과 슬픔으로 연결돼 있고요. 사실 회피 동기는 불안, 공포, 그래서 안도감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 동기는 오래 할 때 그 효과가 발휘하고요. 회피 동기는 당장 뭔가 해야 될 때 발휘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뭔가 위험해요. 위험한 것은 위험합니다. 피하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런 회피 동기는 바로 지금 당장 해야 될 때는 유리한데 예를 들어서 접근 동기 뭐 이런 거죠. 보험 광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보험 광고는 이제 먼 옛날 은퇴 설계에 대해서 광고할 때는 노부부의 원더풀 라이프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험 광고할 때 원더풀 라이프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접근 동기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그런데 뭔가 실손보험, 뭔가 당신 다치면 어떡해, 이런 것은 바로 당장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회피 동기 쪽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접근 동기로 해야 될 것인가 회피 동기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빨리 가요.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노인에게는 회피 동기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접근 동기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접근한다, 회피한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야, 일 열심히 하자, 이번에 보너스 많이 받아보자, 뭐 이런 게 접근하는 거고, 네. 야, 너 이번 프로젝트 잘못되면은 뭐 페널티 엄청 큰일 나. 뭐 네. 잘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회피 그렇죠. 동기로 사람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이 접근한다, 회피한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은 뭔가 좀 도전한다 또는 안정을 취한다, 이렇게 약간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접근 동기보다는 회피하는 안정을 맞아요. 취하는 동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0% 이상으로 이렇게 전에 한번 그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좀 즐겁고 행복하게 좀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성공해, 이런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그 재미없는 인생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무조건 접근 동기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 뭐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내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얘가 벌벌 떨어서 무서워서 회피하는 거 말고 재밌는 걸 좀 찾아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 그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는 국민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괜찮아 하고 있어, 다 됐어요, 오케이 이 얘기를 많이 한대요. 뭐냐면 그 상황에서 상사가 야 어떻게 됐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고 회피 아니에요? 예, 회피? 회피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보면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나한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됐는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요 다 했어요. 지금 거의 끝났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시대가 바뀌어야겠어요. 우리는 식민지와 상관없는 세대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세대의 유전자가 영향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영향을 받았나요? 네.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저도 한번 할게요. 마지막 네. 저는 페이지가 모르겠어요. 네. 이북이라 네. 그냥 들으세요. 장이 몇 장이에요? 타이틀이요? 앞쪽에 있어요. 신념 쪽인데요. 네. 신념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주는 확실한 명령이다. 그 신념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행동, 모든 사고, 그리고 모든 감정을 만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신념 체계를 바꾸는 것이 인생에서 진정한 변화,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다. 자신의 새로운 기준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것을 해낼 수 있고 해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책의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게 신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NLP도 신념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받았던 뭐 아바타라는 교육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신념을 바꾸는 교육을 몇십 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왜 이게 중요하지?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비싸게 교육을 하는 거지? 막 사실 굉장히 의심도 들고 고민도 하고 이유를 막 몰랐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토니 로빈스가 주장하는 핵심이 이 신념의 이유도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왜 신념인지를 저는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
신념이 우리가 행동하거나 사고하거나 감정을 모두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개개인이 다른 신념이지만 그 신념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고 싶다고 하면 그 잘하고 싶다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말이. 그러나 그 체계가 결국 내 안에, 내 뇌에, 그 내 모습에 이게 녹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짧게 설명하기 되게 어렵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신념, 제가 소통을 얘기할 때도 신념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신념, 관계에 대한 신념이 고정된 프레임이 있으면 그걸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신념이 부딪히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대방의 신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신념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어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장님 다 꼰대야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상사들은 다 꼰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꼰대니까 저러지 이런 관점을 갖게 돼요. 근데 사실은 모두 다 꼰대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지 않을 저 사람은 저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유연하게 내가 신념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데서 훨씬 더 좋은 관계와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 그건 얘는 그렇고 네. 그 외에 저도 다시 깨달았는데 제가 수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뭔가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세팅이 다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유연하게 세팅을 해야겠다. 그리고 신념에 대해서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변화를 유연하게 하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도 신념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신념은 저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신념이 있어야 뭔가 담을 수가 있어요. 신념이 없으면 담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념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그걸 만들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부딪힌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그릇이 그 사람 크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를 더 키워버리면 부딪힐 일이 없죠. 그 사람이 내 신념 안에서 노니까. 그래서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하고 다툰다는 얘기는 고만고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하고 내가 갈등한다면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고. 그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수준을 높여서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을 높여서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아마 신념을 변화하는 어떤 중요한 방향점이 아닐까. 신념이라는 게 그냥 믿는 거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냥 믿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가치. 내가 믿고 있는 가치. 예. 그런 것들이 신념이 모여서 정체성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허구의 상상력의 핵심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념일 그럴 수 있죠. 네.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는 기독교잖아요. 종교도 신념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신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얘기처럼 지금 사람들한테 가장 강하게 믿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인권,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 왜 인간을 가치 있게 생각해? 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네.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유연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 그런 거에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그 신념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분의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받아들여라. 내가 뭐 능력이 없어. 나는 뭐 환경이 안 좋으니까 부모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 어렵긴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신념이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뒷받침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기서 표현하는 것 중에서 하는 게 나는 섹시해. 라는 어떤 내가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애인이 나보고 섹시하대. 나는 매일 운동하잖아. 나는 섹시한 차를 몰고 다니지.
나는 청바지가 잘 어울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는 섹시해라는 어떤 그런 내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런 주변의 환경이나 들었던 얘기나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믿음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믿음들이 쌓인 이유가 이런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이그잼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섹시가 뭐야? 근데 뭐 나는 진짜 똑똑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책이 저는 그게 있는데, 뭐야. 저는 나는 잘생겼어, 뭐 이런 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잘생겨지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당신 믿음이고요. 믿음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뭐냐면 당신 코가 지금 3.3 그 좌우 길이가 한 2.5cm인데 그런 것은 못생긴 거고 3cm는 돼야 돼. 뭐 이런 것을 하면은 그냥 믿음은 내가 잘생겼는데 아니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그렇게 것처럼 생각해요. 참고 경험이 없잖아. 나는 잘생겼어 그랬는데 참고 경험이 될 만한 경험이 게 있어요. 그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안 들어요? 그때 사진 보고 그 TV에 이렇게 딱 그거 했다고 했잖아요. PD가 이렇게. 맞아. 그때- 저 표현했잖아요. 저 아이, TVN 나갈 뻔했어요. 아니 그런 일은 많이 있죠. 뭐 참고 얼굴 잘생긴 거 갖고 내 얘기하려고 그러면 책으로 써드려요 한번. 그래서 믿음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저희가 뭐 이 방대한 내용을 뭐 이게 길지 않은 시간에 다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감 한번 얘기 우선 할까요? 소감 한번 얘기하고 네. 뭐 우리 오늘 좀 했는데 어떤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저는 내 안에 잠드는 거인을 깨워라 라는 부분에서 예전에 거인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저는 코칭을 내 안에 있는 현자를 만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그 현자가 거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거인을 좀 다시 만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제목 진짜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 이 제목같이 멋진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방대한 내용을 계속 필요에 의해서 장으로 나눠서 뭐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토니 로빈스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책이 팔리고 지금까지도 성공적인 강연을 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이 사실 이 책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뭐 외우듯이 해서 똑같이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임팩트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또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된 게 있구나, 좋은 결과가 났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매칭이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벌써 12월 이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이제 최고의 페이지 올해 마지막 녹음이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사실 이거 하면서 우리 최고의 페이지 2년 동안 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우리도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뭐 최고의 페이지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새해에 또 뭐 결심이라는 게 있으면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최고의 페이지 하면서 내가 읽기 싫어하는 책들도 있구나. 그런데 뭐예요? 억지로 그 책을 읽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발 하라리 책이 좀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좀 나를 알게 되는 계기, 책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년도의 계획은 물 흐르듯이 살자. 한번 요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뭔가 자꾸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될수록 그 내 안에 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못했지?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번 목표 없이 물 흐르듯이 한번 살아보는 것. 그럼 목표 설정 안 하실 거예요? 목표 설정은 유연하게 사는 거예요. 목표가? 네. 목표가? 네. 매출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매출요? 자세하게 세부적인 건 다 하는데 아무튼 약간 스님처럼 네. 약간 스님 느낌이 들었어요. 오, 유연하게 그냥 아무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에도 바람에 흔들려야죠. 흔들려요. 바람 보면 흔들어야지. 흔들리지 않으면 똑 부러지니까. 그렇지. 유연하게. 멋지다. 유연하게. 저는 내년도에 그 그러면- 계획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는 금년 뭐 돌아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항상 감사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감사하면서 좀 더 과감하게 좀 도전적으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도전이죠. 해봅니다. 근데 항상 도전적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행동을 못 옮긴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뭔가 한두 가지라도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것들을 좀 만들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하고 반대네요.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챌린지 한다는 거죠. 삶에 대해서 그렇죠, 공격적으로. 그렇죠. 아니 뭐 얼마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념을 가져야 되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게 의미가 있네요.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거나 이 위기를 나는 뭘 여기서 더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질문이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아니 꼭 성과만이 아니라 돈만이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될 만한 것들을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저는 우선 최고의 페이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좋았던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러니까 아쉬움은 저희가 이제 1년 넘었잖아요. 작년 제가 가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년 좀 넘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못했어요. 지금 22와 3화니까 많이 못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서비스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 같이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두 개의 핵심적인 국내 최고의 채널인데 거기에 올라가고 그러면 더 꾸준히 많이 업로드도 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기대한 만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처음에 질적으로는 워낙 좋지만 됐어요. 누가. 그래서 내년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올해보다는 좀 자주 저희가 좋은 책 소개도 하고 책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인사이트나 생각들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다짐해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뭐 괜히 일을 하느라 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뭐 생각 없이 정말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코치님 얘기 들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머릿속에 약간 보이지 않았는 나의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념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든 잘 생존해야 된다, 아니면 잘해야 된다, 뭐 최고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뇌를 지배해서 스스로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뭐 그냥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되게 마음적으로 힘든.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좀 내려놓는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내려놓을 게 뭐 없지만 그래도 좀 그냥 부담을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좀 즐기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뭐 강의도 하고 A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좀 놓는 거, 손에서 내려놓는 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같이 함께 우리 해보도록 해요. 네. 이 방송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그래요. 예. 내려놓기도 하지만 뭔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그러면 마지막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게요. 네. 준비. 우리 최고 페이지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